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 중에서 관리자와 관련한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행정사와 관련한 업무를 꾸준히 콘텐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이나 답답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있어서 관리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하는 등 이제 관리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화장품 제조업이라는 것은 화장품법에 근거해서 인허가를 하는 업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화장품을 책임지고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고,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가 요청하는 내용들대로 제조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에게 주어서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가 유통하도록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화장품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는 이제 제조업과 겸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위탁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고, 유통업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종합화장품 센터라고 그랬죠. 종합화장품 사업을 하는, 이제 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제 그 길에 있는 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제조하는 회사에서 또는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다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에 따른 유통에 따른 수입만 얻는 것이지 그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제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유통을 하지만 그 화장품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제조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것이라는 등등 이와 같이 화장품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는 나는 OEM 회사에다가 맡겨서 제조를 하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조회사는 책임 판매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가 자기네가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위탁 제조, OEM 제조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 화장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에 행정사를 시작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업무를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명칭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아니고 화장품 제조 판매업이었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조업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 판매업 등록증을 갖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상 제조업을 등록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실랑이도 발생이 되는 등 이제 그 명칭에 대한 혼돈이 많다 보니까 한 2019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쯤 해서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걸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명칭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화장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업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절차가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화장품 원료가 대부분이 이제 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또 생물적 원료라든가 이제 그 천연 원료는 생물과 관계가 되고 기타 케미칼과 관련되는 거는 화학 원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기호라든가 이제 그런 화학에 대한 그 각 성분에 대한 특징과 유해성, 안전성, 효용성, 뭐 유효성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필수 인력으로는 관리자를 둬야 되고, 관리자는 경력이나 학력이 이제 이공대 출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할 때 제일 먼저 이민경 행정사가 의뢰인에게 여쭤보는 사항은 관리자를 구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왜냐? 나머지는 뭐 문서를 발급받는다든가 또 비용을 부담을 하면은 다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지만, 관리자는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관리자를 채용해서 둬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자를 구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는 어떤 사람으로 정하냐? 가장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는 게 4년제 대학을 나온 이학사, 공학사.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학사냐 공학사냐는 어떻게 하냐? 4년제 대학을 나온 관리자 할 그분에게 졸업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서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졸업증명서에 이제 이 사람이 전공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생년월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나오는 내용 중에 학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위명. 그래서 졸업증명서를 떼어줘야지 졸업장을 떼어줘서는 그걸 보내주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증명서에 학위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학위명에 이학사 또는 공학사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경력증명서는 화장품과 관련된 회사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거나 또는 뭐 전문대 출신으로서는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화장품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장품 뭐 판매하는 회사 뭐 이런데, 또는 화장품과 관련된 언저리의 어떤 회사를 다녀도 이게 되나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화장품과 관련된 회사라는 것은 그 이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그 회사가 식약청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이 경과된 등록 이후 2년 이상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 관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회사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업무가 화장품 회사에서 뭐 총무과 업무를 했든 뭐 사무 업무를 했든 구매 업무를 했든 그런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품질 관리 업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력증명서는 그 회사가 창립한 날로부터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청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된 이후 날짜에 이제 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채용이 돼서 2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했다, 이런 경력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와 같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할 수 있는 관리자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냥 이학사인가요? 공학사인가요? 이학사, 공학사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23년 6월 22일 시행령부터 시행규칙부터 이제 좀 범위를 이게 너무 범위가 좁다. 그래서 관리자에 부합되는
관리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지 허용된 자격의 범위를 소개해드리면 향장학을 전공한 사람, 또 화장품 과학을 전공한 사람, 한약학을 전공한 사람, 간호과학, 또 건강간호학 이런 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맞춤형 화장품 제조 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이제 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확대해 준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관리자를 구했다고 말씀 주실 때 이제 저는 이민경 행정사는 그럼 그분들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그분이 겸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분을 채용을 했고 재직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게 된다면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이학사, 공학사, 향장학사, 화장품 과학사, 한약학사, 간호과학사, 또 건강간호학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그 다음에 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근데 이분들은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대표가 아니거나 아닌 사람이 이제 관리자로 이제 등록이 돼서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이 이제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자격을 조건을 맞춘 분을 이제 채용을 하거나 뭐 급여를 지급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2년 동안 관리자로 소속되어 있도록 한 후 사업을 이제 2년 이상 잘 영유를 해왔다. 그러면 이제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대표도 2년 경력자가 될 수 있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회사 내에 있는 직원 비전공자도 2년 경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이렇게 경력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대표가 겸직을 하든 또는 우리 화장품 책임 판매업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이 관리자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변경 신청을 하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자를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가 2년 후에 관리자를 겸직을 할 경우에는 10인 이하의 기업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인 이하 기업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회사명으로 발급을 받아서 거기 소속된 직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대표가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고, 만약에 대표가 달랑 혼자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으면 대표가 지역 건보에 속해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지역 의료보험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는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 서류로도 이제 대체가 될 수 있고, 이 외의 방식으로는 두 가지 서류가 다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이제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아서 이 업체는 매출도 적은 또 직원도 적고 이런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라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만이 대표가 관리자를 겸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 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그런 적절한 관리자를 둬서 2년 동안 사업을 운영을 한 후에는 관리자를 대표가 겸직을 하든 우리 회사 안에 속해 있는 비전공자를 관리자로 변경 신청해서 운영하든 이렇게 반드시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있어서는 관리자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자는 1년에 한 번 의무 교육을 대한화장품협회라든가 의약품 수출입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하는 관리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이 관리자 의무 교육을 받아본 적도 있고, 또 이렇게 관리자분들께서 받은 후에 거기서 받은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서 그 내용을 숙지하다 보면은 관리자 교육이 굉장히 유익하고 화장품 사업을 적법하게 또 법을 잘 지키면서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잘 유지하면서 생산 판매하려면 관리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관리자 채용 문제라든가 관리자 의무교육 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징금과 처벌 조항이 있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관리자를 둬야 된다는 점, 그리고 관리자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대해서 오늘 영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